안녕하세요. 에이펙스 학원에서 상인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권혁무 강사입니다. 잠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인여고에서는 달리는 혁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는 올해 상인여고 1학년 최다 수강생 강좌, 상인여고 2학년 역시 최다 수강생 강좌. 저는 상인여고만 수업합니다. 어느덧 12월인데요. 우리 그동안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잠시 저와 함께 지나온 1년간의 상인여고의 시간을 돌아보고 12월 그리고 1월,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방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여고 왜 힘든가? 처음부터 좀 빡빡한 질문인데요. 상인여고를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과목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영어 역시 상인여고에서는 쉬운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상인여고는 범위가 상당히 적은 학교입니다. 어느 정도 적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강동구에서 조금 많은 학교, 예를 들어 광문고하고 비교한다고 치면 4분의 1, 심지어는 5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범위가 적다 보니까 깊은 어떤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공부의 영역이 확장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 대비가 확실하게 쉽지가 않은 학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평이한 객관식인데요. 자, 올해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처음이다 보니 좀 보수적으로 시험을 조금 평이하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객관식을 다 맞은 학생들의 친구가요, 18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 마지막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얼마 전에 치른 시험 있잖아요. 거기서도 조금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객관식 만점 학생들의 수가 20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객관식에서 실수를 조금 한 친구들은 내신 전체 등급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범위의 역습인데요. 1번과 마찬가지로 1번이 내신에 대한 거라고 하면 3번은 정시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1번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내신 범위가 적다 보니 4번의 시험을 치르고 1년까지 왔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타 학교에 비해서 정시에 대한 준비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상인여고가 힘든 점에 대해서 4번째, 5번째, 6번째, 100번까지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사실은 4번째부터 100번째까지는 다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상인여고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진화하는 서술형입니다. 아무래도 상인여고는 상인여고 이퀄 서술형이라고 불리울 만큼 서술형에 굉장히 특화가 되는 학교인데요. 자, 잠시 그러면 저와 함께 어떠한 서술형이 지금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인여고 내신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1학년 시험의 경우입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단답형 유형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1학년 2학기에 들어와서는 전체 서술형에서 50%의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이렇게 요약문을 주고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쓰는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곳에 4군데의 빈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맞은 내용의 단어를 본문에서 고르는 것도 중요했지만 알맞은 형태, 지금 이 자리가 동사의 자리인가 아니면 분사의 자리인가 아니면 명사의 자리인가에 대한 판단, 즉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앞 유형과는 다르게 그래도 2문장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빈칸 간의 간격이 있어서 수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를 10개 정도를 주어졌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되었다고 치면 단어 자체를 고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형태를 변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친구들이 이 10개 중에서 올바른 단어를 골랐어도 알맞은 형태를 못 써서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정답을 보시면요.
동사를 명사로, 동사를 명사로, 동사를 분사로, 동사를 동사로, 즉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이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상일력의 가장 시그너처인 명작, 즉 실제로 문장을 써보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자, 이 문제는 웨일로 시작하는 문제였고요. 우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높은 배점이었고 또한 가장 많은 오답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험 후에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상일고가 시험을 냈을 때부터 이 컴마를 알아보고 있는가 알아보지 못하고 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많은 친구들이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저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실제 문장 구조를 보시면 문장이 어느 쯤에 가서 컴마로 끊겨지고 뒤에 또 요 정도의 간격이 있단 말은 뒤에 역시 알맞은 내용이 나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장이 한번 끊어지고 뒤에서 컴마로 연결되고 다시 문장이 이어지려면 뒤에서 최소한 관계사 아니면 분사 구문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그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시된 우리 단어군에서는 관계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사 구문으로 써야겠다라는 문장 구조의 파악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닌데 요 컴마 뒤에 이어지는 leading to라고 해서 분사 구문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단답형도 그렇고 이렇게 문장 쓰는 라이팅 문제도 그렇고 지금 상일여고에서는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서술형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니 상일여고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겠고, 그런데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적어서 정시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가 따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하실 텐데요. 저는 친구들한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시파 전략은 없다. 자, 우리 1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5등급제 또한 여러 가지 탐구 과목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정시에서의 내신의 반영, 즉 학생부의 어떤 반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전처럼 정시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자, 우리 이제 예비 고2 친구들은 남은 6번의 시험에 대해서 한 번 한 번 내신을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보는 각 과목의 점수들과 이런 것들이 다 정시까지 연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등급을 지켜라인데요. 우리 올해 같은 경우 28등, 즉 28명까지의 친구들이 1등급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 혹은 90점에서도 중후반부를 다루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즉 정확히 영어에 대한, 모의고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내신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집중적으로 학습하라. 주로 방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반복되어 말씀을 드리지만 상일여고는 범위가 적다 보니 1년이 지나갔지만 굉장히 영어적으로 본다고 치면 내용적으로, 양적으로 적은 부분만 공부한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상일여고 겨울방학 프로젝트. 저는 4가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휘의 만회입니다. 자, 범위가 적다 보니 그동안 저희가 다루고 외웠던 어휘들이 굉장히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 자신의 어떤 범위에 맞게요. 고2, 고3에 대한 어휘가 반드시 방학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셨겠지만 이제 곧 다가올 내신에 대해서 혹은 3월에 이루어질 모의고사를 대비해서도요. 반드시 정확한 문장 구조 그리고 긴 문장에 대한 정확한 문장 구조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 6월에 있을 내신에 가서도
또 한 번 어려움을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서술형 학습입니다. 물론 내신 기간만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방학 기간 내에도 꾸준한 서술형 학습으로 내신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역시 문장 구조와 서술형, 어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간 독해 파트에서 각자의 어떤 영역에 맞는 집중적인 학습량의 독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형무의 겨울방학은 어떻게 다른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비 고2 친구들을 반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즉, 고3 정도의 마스터반, 그리고 고2 정도의 마스터반으로 분류가 돼서 각 반에 맞는 각각의 다른 교재와 그러한 어떤 시험지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 각각의 파트에 맞는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조교팀과 형무의 직접 케어. 제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구조에 대한 것들을 고3 반, 고2 반 제가 동시에 개인별로 1대1 케어를 직접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곧 이어질 3월의 모의고사나 내신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케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시험에 앞서서 항상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는 상일여고의 달리는 벗 권형무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